지난 2022년 사상 최대 규모인 442억 달러의 무기체계 수출 계약을 맺은 우리나라와 폴란드. 1년 3개월 만에 다시 만나 정상회담을 연 윤석열 대통령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양국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다시 한번 협력 의지를 다졌습니다. 한 폴란드 방산 협력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두 정상은 특히 K2 전차 수출의 연내 2차 이행 계약을 위해 정상 차원에서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가치 공유국이자 유럽 핵심 파트너인 폴란드와 그간 방산과 같은 전략 분야에서 폭넓은 협력을 이어왔다고 밝혔고, 두다 대통령은 특히 K2 전차와 관련해 큰 희망을 가지고 있다며 조속한 계약 추진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앞서 양국은 지난해 K9 자주포와 지난 4월 천무의 2차 이행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Ale zdecydowaliśmy się na te zakupy między innymi dlatego, że z firmami koreańskimi właśnie współpracujemy od 35 lat i wiemy, że generalnie firmy koreańskie produkują produkty bardzo wysokiej jakości i bardzo nowoczesne. 두 정상은 국방, 방산 당국 간 정례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하고 국산 무기 등 추가 수출을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방산뿐 아니라 교통, 인프라 건설 협력에 대해서도 두 정상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대통령실은 폴란드 신공항 고속철도 사업 등의 우리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IMF는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를 36,132달러로 추정했습니다. 지난해보다 1.6% 증가한 수치입니다. 올해 일본의 1인당 GDP 추정치는 32,859달러로 한국과의 격차는 더 커졌습니다. 대만 역시 지난해보다 2.6% 증가한 33,234달러로 일본을 역전했습니다. IMF는 내년 한국의 1인당 GDP를 37,675달러로 추정했고, 오는 2027년 처음으로 1인당 GDP 4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 3분기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0.1% 성장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앞서 8월에 예상한 0.5%보다 0.4%포인트 낮은 수준이지만 2분기 역성장 충격에서 한 분기 만에 벗어났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수출이 자동차,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0.4% 감소했고, 건설 투자도 건물, 토목건설 부진에 2.8% 줄었습니다. 반대로 수입은 기계, 장비 등을 위주로 1.5% 늘었고, 설비 투자 역시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을 중심으로 6.9% 증가했습니다. 내수의 경우 민간 소비가 0.5% 늘어나는 등 예상한 수준의 회복세를 이어갔습니다. 한편 기업 경기조사 결과 10월 전산업 기업 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0.9%포인트 상승한 92.1을 기록했습니다. 기업 심리지수는 지난 7월부터 하락세를 이어가다 넉 달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전국 노후 계획도시 정비의 기본 방향이 될 노후 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 심의가 25일 열립니다. 제2차 노후 계획도시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르면 이번 달,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정비 기본 방침이 수립될 예정입니다. 국토부가 마련한 기본 방침에는 노후 계획 도시를 미래 스마트 도시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목표와 방향이 제시됐는데, AI와 클라우드 등 디지털 신기술과 공공 서비스를 결합한 디지털 플랫폼 운영, 자율주행과 UAM 등 미래 교통 인프라 도입 전략 등이 담겼습니다. 각 지자체가 기본 방침을 세울 때 따라야 하는 기준과 원칙도 제시했습니다. 노후 계획 도시가 미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 경제 활성화 계획 기준을 제시해 주요 유치 업종을 지식 기반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선정해 목표 직주 비율을 설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용적률 상향으로 주거 환경이 나빠지지 않도록 지자체별 기본 계획에 평균 1조 시간과 채광 미흡 세대 비율을 담은 정주 환경 평가 항목과 기준도 마련해야 합니다. 공공기여와 관련해서는 기존 공공임대주택 외에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 SOC와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공공기여금 산정 절차도 명확히 했습니다. 이번 심의를 통해 확정될 정비 기본 방침은 1기 신도시를 비롯해 2040년까지 약 225곳까지 늘어날 전국의 노후 계획도시 정비 사업에 지침이 됩니다.
앞서 지난 8월 공개된 기본 방침안에 따라 수원과 용인, 안산, 부산 등 전국의 14개의 노후 계획 도시가 기본 계획 수립에 들어간 가운데 대전과 창원 등 9개 지자체도 내년 상반기 착수할 예정입니다. 한국 시리즈가 열리는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는 이른 시간부터 야구 팬으로 북적였습니다. 사상 첫 1000만 관중을 달성한 프로야구 인기에 입장권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티켓팅 들어갔는데 대기승이 너무 길어서 티켓베이에서 이제 표를 구했습니다. 이 외야인데 7만 3천 원에 구매했습니다. 외야 정가가 지금 3만 원입니다. 티켓 양도 플랫폼에서는 입장권이 많게는 정가의 9배가 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정가 이하 가격으로 올라온 표를 골라서 볼 수 있는 필터가 있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암표상도 기승입니다. 한국 시리즈 첫 경기가 열린 광주에서 암표를 판매한 40대 남성이 현장 단속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경기를 보러 온 시민들은 암표상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상 암표 단속 장소는 요금을 받거나 입장시키는 곳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경기장을 벗어나면 현장 단속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정류장이나 골목에서 암표가 거래됩니다. 무엇보다 현행법으로는 암표 자체를 막을 길이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상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암표 판매만 처벌 대상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일정 조건에서만 처벌이 가능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내년 초 발의할 개정안이 통과되면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한 입장권은 모두 암표로 처벌받게 됩니다. 문체부는 경찰청과 암표 단속을 위한 공조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운영 중인 신고센터를 통해 지금까지 4건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2년째를 맞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누적 모금액과 기부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기부금 총액이 10월 23일 현재 32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누적액을 경신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지난해에는 고액 기부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에 비해 올해는 소액 기부자들이 늘어나면서 고향사랑 기부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